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박 종합설계 수업에서 선박 설계 기초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선박 해양공학 개론 수업에서 개론 수업 제가 수업했던 개론 교과서 4장인가? 뭐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책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다 하면은 거기 내용 먼저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선박을 설계를 하실 때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 같으면은 저기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 주어지는 내용들이겠죠. 그게 실제로는 선주의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주라는 사람들이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그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건 이제 선주랑 협의를 해야겠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선주도 그 바닥에서 상당히 굴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잘 안 할 걸로 기대를 해야겠죠. 뭐 현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선박설계 컨테스트에서 그 공고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 DWT는 얼마로 하고 배 길이는 얼마고 뭐 속도는 얼마고 그게 다 선주의 요구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전에 관련된 거고요. 안전에 관련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환경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환경은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당연히 제일 최소한만 지키려고 할 거잖아.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아예 안 지킬 수도 있죠. 안전하고 환경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환경에 대한 게 막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많이 빡빡해졌어요. 다른 배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들도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도 연비 얘기 나오고 하니까. 안전 관련해서는 이제 배가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지냐, 보건성. 그 다음에 보건성이랑 관련된 게 우리 수업에 얘기했던 건연이죠. 여기 관련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배 설계를 할 때 주로 다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배가 어느 정도 이상 단단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것도 안전 관련 규정이겠죠. 우리 종합설계 수업에서는 주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특히 구조 부분은 구조설계 수업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제 수업에서는 보건성 얘기를 위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한 부분은 오염물질 배출인데, 뭐 여러분들이 종합설계 수업 수준에서 실제로 다룰 거는 EEDI라고 해서 우리 개론이나 저항추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탄소 배출입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에 탄소가 얼마나 들어가나. 주로 CO2 형태로 배출되겠죠. CO2가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대한 거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뭐 저게 안전이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규정을 다룰 거고요. 뭐 이거 말고도 환경 관련한 거는 그 유조선 얘기했을 때 이중선체, 그것도 있네요. 이중선체는 화물을 담는 칸뿐만 아니라 배 자체의 연료 탱크에도 요새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배가 충돌을 했을 때 연료가 쉽게 밖에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환경 관련 규정이겠네요. 그 다음에 경제적 타협사항이라고 말은 이렇게 썼는데 그냥 그거예요. 설계를 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선주 요구 조건도 맞추면서 관련 규정도 만족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될 거는 아닌데, 들어가는 뭐 배에 들어가는 장비가 비싸진다거나 아니면은 배 설계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니면 제작하는데 사람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논의해가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종합설계 수업에서는 주로 이거 두 개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타협사항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다루기는 애매한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배에 대해서 경제성을 다루진 않잖아요, 우리 수업에서. 그 다음에 선박 설계 과정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일 처음에 이 선주가 요구 조건을 들고 와요. 대충 이런 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견적을 먼저 내줘야겠죠. 우리는 하면 이 정도 들 텐데요. 그러니까 주로 돈에 대한 거, 뭐 재료나 설계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나 인건비, 시간 하면 인건비죠, 바로. 등등을 어느 정도 견적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배가 어떻게 어떤 사이즈고 뭐 어떤 식으로 배치되고 하는 거라서 사실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기본 설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세 설계 일부도 조금 다루긴 하는데 진짜 상세 설계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막 상세 설계하면 배에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로 우리 수업이 아니면은 선박 설계 콘테스트에서 다루는 거는 기본 설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는 얘기했죠.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생산 설계는 이제 상세 설계를 만족하는 실제 배의 모든 거를 다 우리가 추정을 해놨어요.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거 이제 생산 설계에서 들어가는 거죠. 철판은 어떤 걸 어떻게 자르고 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고 일정은 어떻게 수행할 거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생산 수업이 따로 있죠. 거기서 주로 얘기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기본 설계를 위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누가 배를 주문을 했어요. 전화가 왔네. 그래서 됐네. 예, 다시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설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밑바닥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종합설계 수업도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라고 느끼겠지만은 나름 자료를 많이 줍니다. 비교할 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표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선소에서 대충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속도에 뭐 이런 배다라고 하면은 전에 했던 게 있겠죠. 아니면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설계안이 있고 그거에서 뭐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면 쉽겠죠. 우리들 뭐 자동차 같은 거 살 때도 기본 차 종 골라놓고 거기에 옵션만 이것저것 넣어서 내가 원하는 걸로 하잖아요. 물론 완전히 내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과 인력을 아끼는 방법도 설계에서 다룬다라는 거고요. 기본 설계의 이제 구성을 아니면 순서를 좀 얘기를 할 건데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우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면 선주가 제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 배 길이, 배수량, 속도 그런 거. 배수량이라고 해도 이제 실제 화물을 얼마나 옮길 수 있냐겠죠. 그럼 그거를 봐가지고 실제 배를 운용할 때 뭐 경제성, 화물 들어가는 칸, 운임, 거리 등등을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초기 설계라는 걸 내요. 초기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 크기도 있는데 마력이 얼마나 들지. 마력이라고 썼는데 엔진 출력이에요. 이 책이 좀 옛날에 그림을 그려서 마력이란 말 썼는데 요새는 마력 단위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경하 중량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하 중량은 배 자체가 가진 무게거든요. 배 자체가 가진 무게가 작을수록 같은 만재배 수량에서 짐을 더 실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경하 중량 더하기 제화 중량 이게 만재인데 만재 배수량 아니면 만재 중량이 되는데 사실 만재 중량이 크면 배가 물에 더 잠기거든요. 저항이 커져요. 저항 추진 때 배웠죠. 저항이 커지고 그다음에 그 저항을 이겨내고 속도를 내야 되니까 엔진 출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경하 중량이 커지면은 배 설계가 다 안 좋아지거든요. 경하 중량 커서 좋아진 적 없어요. 마력이 커져야 되고 엔진이 커져야 되니까 또 배는 더 무거워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하 중량은 가능한 가볍게 가져가는 게 좋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항 및 마력 추정을 하고요. 배 껍데기만 그려놓고 거기서 저항과 마력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략적인 일반 배치도가 한번 나옵니다. 안에 탱크는 어떻게 배치할지, 탱크를 그렇게 배치했을 때 탱크의 용량은 얼마 될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선도라는 건 배 껍데기 형상이에요. 일반 배치를 해놓고 걔를 만족하는 이제 최종 배 껍데기 형상을 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물칸을 이렇게 그렸는데 유조선은 화물칸하고 벽면 사이 거리가 2m 뭐 이내인 어떤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2m 규정을 만족을 해야 되면은 배껍데기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안에 화물칸 사이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초기 선도는 화물칸의 일반 배치를 여러분들이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보는지 봅시다. 화물칸의 부피도 제대로 계산을 하고요. 배 전체 배수량도 나오겠죠. 선도가 있으니 배수량 나오고
선도 나왔으니까 중앙 단면에 껍데기 형상은 나와 있고 그 안에 이제 구조물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물 및 탱크 용적이랑 배수량을 가지고 배 형상을 가지고 화물 칸을 어디를 채웠을 때 트림이 어떻게 되고 복원력이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해서 이제 규정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일반 배치도 넘어가고 일반 배치 제대로 된 일반 배치도예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 화물 칸만 위치해 놓는 건데 여기서는 뭐 기관실, 엔진이나 다른 것들 다 배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치도까지 나왔으면은 실제로 배가 화물을 얼마나 실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경화 중량이 얼마인지 다 나오겠죠. 여기서 외장이나 의장품들 나오고 거기 또 한번 복원력 다시 계산하고 중강도 계산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다 돼서 여러분들이 계획 도면을 내놓고 선체 중량도 지금 여기서 강제 중량 구했고 뭐 다른 부품들 기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기본 설계를 하는 과정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전혀 없어요. 다 초기안을 내놓고 그 초기안 바탕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다시 종합했을 때 또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를 하잖아요. 이제 조별 과제를 할 때 자기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결과 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조원들이 다른 일을 하고 다시 그게 또 나한테 넘어와서 내가 또 보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별 과제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땡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조별 과제 평가할 때도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전체 기본 설계 과정이 한 3번은 돌아갔는지를 볼 거예요. 뭐 물론 한 번에 잘 되는 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한 3번은 돌아야 정상적인 배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죠. 쭉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 이제 선도를 그릴 때 아까 선도 얘기했죠. 배 껍데기 영상이에요. 배 껍데기. 배 껍데기 영상이기 때문에 내부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도를 개론 때 배우긴 했는데 선체 외형을 놔두고 그거를 각 방향에 봤을 때 단면들을 모아둔 거죠. 아마 이런 그림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종합설계에서 최종 선형에 대해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 관련 안전 규정들인데 뭐 여러분들이 저기 종합설계 할 때 주로 다룰 거는 만재을수선 규정. 보건성은 좀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되게 만재울수선 맞추면은 보건성은 그 다음에 알아서 계산되는 거고 뭐 나머지도 구조 규정 이거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우리 수업 수준에서 다룰 거는 아닌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상세 설계인데 상세 설계들은 아까 우리가 기본 설계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상세 설계에서는 그래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부분하고요. 이게 요런 그림이 좀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걔가 다 선도에 반영되면 배수량 계산, 일반 배치도 정도, 트림 계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종합설계에서 필수로 다뤄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복원 성능이 문제되면 또 앞에 가서 뭐를 수정하고 내양 성능은 4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파도 중에 배가 얼마나 움직이냐예요. 아직 모르죠. 그건 그 여기에 다시 반영되고 조종 성능 뭐 배가 얼마나 빨리 이렇게 선회를 잘하냐. 추진 성능은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기본이 잡힌 다음에 여기로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별로 바꿀 게 없는데 추진 성능은 뭐 이미 앞에서 우리가 기본 설계하고 컨테스트 준비하면서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성능은 이것도 볼 필요 없죠. 우리 수업에서는 거주성 안에 있는 배 안에 사람들이 살만한지 그런 것들 다 일반 배치도에 반영을 하긴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여기 밑에까지는 거의 다루지는 않고요. 여기 앞에까지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총 톤수 계산하고 구조 설계 거기 맞춰서 해보고 경화 중량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배의 무게 중심도 경화 중량 계산을 하면은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화 중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무게 중심도 배 무게 중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을 짐이랑 배 자체 무게랑 합치면 합계 중량 나오거든요. 만재 배수량 같은 거 같이 만재 배수량 계산을 해서 다시 배수량 계산을 통해서 이게 또 일반 배치도 확정. 그러니까 일반 배치 지금 몇 번 했어요? 3번 일했죠.
그다음에 뭐 저항 추진 같은 것도 앞에서 한번 하고 배 선형 바뀌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계속 일이 돌고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주요 요목 결정 그냥 얘기하면 되죠. 요구 조건에 우선 맞춰야 되고요. 최소한 짐을 10,000톤 실어야 되는 배인데 배 배수량이 10,000톤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에 맞춰서 크기는 산정을 하고 어디 항구에 들어갈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배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큰 배가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뭐 엔진 출력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속이 얼마 나온다. 그게 선주의 요구 조건을 맞춘다 안 맞춘다 얘기해봐야겠죠. 좋은 배의 조건은 제작비도 써야 되고 유지비도 써야 됩니다. 배 하나 만들면은 한 30년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비 엄청 오래 많이 들어요. 기름도 많이 먹는데 그걸 30년 동안 계속 쓴다는 거 봐봐요. 그래서 제작비를 적게 쓰려면은 경화 중량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철판을 적게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계할 거 검토할 때도 경화 중량이 작은 배에 대해서 좋다라고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만드는 공법이 개선됐어요. 뭐 용접을 원래 3일 걸릴 걸 하루만 해요. 그러면은 용접하는 인건비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건조비가 줄겠죠. 그런 점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연비 좋으면은 기름을 적게 먹을 거 아니에요. 유지비가 적게 들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그냥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설계 과정들을 쭉 보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설계 나선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요구 조건을 봐요. 이거 되게 자주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보면은 1차적으로 엔진 동력이 얼마 들어가는지 추정을 해요. 그냥 대충 그 알려져 있는 배들 가지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형을 결정을 합니다. 선형을 배 형상을 가지고 해보고 그 보건성 관련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선형 결정했으면은 수면 위로 배를 얼마나 올릴지 건연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안에 뭐 배치되는 엔진 같은 거 위치랑 등등 해보고 구조 설계해보고 그 다음에 엔진 동력 다시 계산해보고 경화 중량 계산해보고 보건성이랑 안에 뭐 짐 얼마나 실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뭐 배가 어느 정도 보건성을 갖는지 그걸 다시 보고요. 이거는 배가 손상됐을 때 안정성인데 원래는 중간에 해야 되는데 좀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개 제일 마지막에다가 하게끔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 들지. 근데 우리 수업에서 비용 계산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온 배가 요구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긴 하는데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면 다시 한번 돌아요. 그렇게 계속 돌고 돌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진짜 제일 이상적인 배가 뿅 하고 나오겠죠. 제일 완벽한 배가.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초반에 한 바퀴 정도 돌 때는 우리가 개념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뭐 초기 설계라고 되어 있고 더 쭉 가자면은 맞죠? 진짜 어느 정도 배가 완성이 눈앞이다. 설계의 완성이 눈앞이다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진짜 배의 상세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상당 부분은 초기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3번 정도 설계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바퀴가 3번은 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화 중량 관련해서 이제 잠깐 이게 마지막인가? 한쪽 더 있을 거예요. 경화 중량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 껍데기 무게인데 배 철판 무게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경화 중량은 작을수록 좋은데 여러분들이 경화 중량 그럼 작은 거는 알겠다. 어떻게 해야 작게 하냐? 아니면 얼마인지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실제 배 철판 두께도 아직 안 정했고 뭐 그러잖아요.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원래 어떤 기준 선박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떤 비율을 계산을 해서 원래 배보다 좀 커지면은 어느 정도의 중량 증가가 있다라는 그걸 정리를 해놓은 식이에요. 다만 이거는 추정식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배 설계를 한다면은 배 철판은 몇 킬로, 몇 톤, 엔진은 몇 톤, 뭐 연료 펌프는 몇 톤 그런 식으로 각 구성 요소들을 다 무게를 따로 구해서 그걸로 전체 배의 무게를 만들고 그 배 무게가 이렇게 추정한 거랑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안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의 그런 무게
걔네들이 배치되는 위치가 1번 배치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들의 총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 전체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는 각 구성품들의 위치를 다 정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 배치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됐고 끝났나? 페이지를 36페이지라고 써놨는데 여기 하나 더 있다. 비슷한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경험식이 있었고 또 다른 경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 배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 선박설계 컨테스트에서 줄 거예요. 그 기준 배가 있다면은 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설계하려는 새 배의 경화 중량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맞다라는 거는 나중에 꼭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화물창의 용적은 부피죠. 화물창 용량 그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맞출지 그것도 나중에 수업 때 따로 배울 거예요. ICLL이라는 규정으로 할 건데 ICLL에서 다루는 건 두 가지의 배거든요. A, B형이 있는데 A형은 액체 화물을 옮깁니다. 액체 화물은 기본적으로 밀폐된 통에 옮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넘쳐도 화물칸에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A형은 조금 더 규정이 널널하고요. B형은 물이 넘치면은 배 갑판으로 물이 넘치면은 그게 화물칸에 들어갈 수 있는 배고 그런 배들은 조금 건연을 더 키워서 배가 기울어지는데 대비해야겠죠. 그런 얘기들 있습니다. 다 수업 때 따로 한 시간씩 들여서 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